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 시작해 볼게요. 이 종목이 수상하다 코인스탑인데요. 오늘 핫했던 종목들이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는 어떨지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코인스탑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또 고고쇼를 통해서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를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또 고고쇼 첫 타임 저 이창원 전문가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런데 오늘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좀 밀려서 아쉬운데요. 오늘장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번 주 시장을 보면은 자, 먼저 코스닥을 볼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코스닥. 자,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단 하루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5일 연속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장중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2.59%까지 빠졌고요. 물론 종가에는 밑꼬리가 달렸으나 뭐 상당히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악화된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이제 지수와 연계된 종목들을 좀 갖고 있는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이렇다 할 반등 없이 뭐 계속 지수 언제 올라오나 보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워낙 안 좋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에는 늘 호재와 악재가 존재하고요. 지금 우리 시장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시장이 올라오는 4월, 5월, 6월 달에도 이런 그 흐름은 계속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수가 올라오면서 가려져 있던 어떤 그 불확실성들이 이제 지수가 떨어지니까 다시 또 부각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보면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또 다시 나올 것이라는 이런 불확실성, 여기에 뭐 미중 무역 전쟁이나 그리고 북한 리스크 등등 많은 그 악재들이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시장의 호재를 보면은 먼저 현재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양적 완화, 그리고 미 대선이 끝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또 그 미국 시장의 안정, 그리고 제가 아까 양도세를 빼먹었는데 양도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워낙 그 여론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양도세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감에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까지도 양도세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지금 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은 다시 재검토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을 좀 불확실성 속에서 끌어내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그렇습니다. 뭐 11월, 12월 달 정도 되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뀔 수 있다. 오히려 양도세가 3억 원으로 최하위용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재료가 악재가 소멸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는 그렇다고 주식을 안 하실 분들이 안 하고 그렇게는 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늘 시장은 어떤 그 시장에 빠지면 악재가 부각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수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고 최근에 지수 하락은 추세의 하락 전환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밀리고 있지만 앞으로의 호재들 언급해 주시면서 시장 상승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인스탑 출발해 볼 텐데요. 지난번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가운데요. 네, 100% 오늘도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됐던 종목들 그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바로 살펴보면요. 오늘 1위 그리고 10위에 코로나19가 두 군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2위에 전기차, 이어서 8위에도 두 군데나 이름을 올렸고요. 3위에는 반도체 대장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4위에는 그린 뉴딜 키워드가 랭크가 됐고요. 5위에는 바이오시밀러, 6위 건설주, 7위에는 경영권 분쟁이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9위에는 해저터널이 또 새롭게 랭크가 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어떻게 올라왔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까지 확인해 볼게요. 네, 1위에는 SV인베스트먼트가 오늘 11%대 급등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2위에 현대차 2.27% 밀렸고요. 그 밑에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4위에 한화솔루션 오늘 4.2% 밀렸고요. HLB 2.66% 상승했습니다. 오늘 서한은 갑자기 건설주로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KMH 27%대 급등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8위의 쌍용차 오늘 20% 넘게 급등을 하다가 종가는 7%대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요. KT 서브마린은 12.85%, 유나이티드 제약은 오늘도 또 한 번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씩 매니저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로는요. 1위에 자리한 SV인베스트먼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뮨메드 관련주로도 엮이고 또 빅히트 관련주로도 엮이는데요. 오늘 60억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으로 상승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코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SV에 대한 저의 의견은 당연히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SV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쇼에도 또 편입을 해서 50% 넘게 단기간에 이틀 만에 또 수익률을 거둔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고 또한 또 여러 공개 추천을 강력하게 밀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V인베스트먼트는 제가 추천드릴 당시에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모멘텀으로 추천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SV는 이미 투자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빅히트랑은 지금은 전혀 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SV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 회수를 한 이후에 투자 성공 사례, 빅히트로 몇십 배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래서 투자 성공 사례로 상당히 이제 창투사와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SV가 투자를 참 잘한다라는 것을 또 부각시켜준 아주 그 성공적인 투자가 빅히트였습니다. 상장 전에 투자 회수가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이뮨메드를 또 투자해서 지금 그 SV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온 건데요. 네. 우선은 저는 그 SV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의견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애초에 그 SV는 조금 규모가 클 뿐이지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과 좀 비슷한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종목 새싹이 나왔을 때, 땅에서 나왔을 때 그 새싹이 얼마나 또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아예 초창기에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창투사.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빅히트를 또 크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미리미리 이런 대박날 회사들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눈이라면 이뮨메드 투자도 저는 굉장히 성공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무려 또 11% 넘게 급등을 했는데 네.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새싹을 잘 가려내는 SV인베스트먼트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고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4위에 자리한 한화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죠. 3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시장과 함께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네, 자, 고견 드리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자, 저는 그 태양광, 그리고 수소, 그리고 풍력 관련주는 여전히 좋게 봅니다. 자,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태양광 쪽으로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대형주로 또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화솔루션과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다만 최근에는 지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하락하면은 혼자서 단독으로 오르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번 주는 뭐 지수 빠지면서 이제 같이 빠졌고요. 다만 저는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반등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을 저는 오늘 뭐 마이너스 4%나 빠졌지만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솔루션 앞으로 그 정부 정책 그린 뉴딜 수혜주로서 그리고 뭐 노이즈도 있긴 있었습니다. 뭐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투자 대박으로 또 주목을 받았지만 또 최근에 니콜라가 노이즈가 생기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태양광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또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현재 밀고 있는 바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현재 우리 국내의 그린 뉴딜과 같이 묶이면서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니까 저는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다음으로는 8위에 위치한 쌍용차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회사인 BYD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개발과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자, 쌍용차에 대한 저의 의견은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쌍용차. 우리가 이제 쌍용차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드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노조, 그죠? 네, 노조 그리고 SUV 쪽으로 굉장히 또 강한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 거기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쪽으로는 지금 전기차 시대에 대응을 못하고 말 그대로 기존의 자동차 플랫폼을 계속 뭐 코란도나 이런 그 플랫폼을 그대로 가지고 좀 모양만 바꿔서 엔진은 그대로 두고 쓰고 있다. 뭐 이런 그래서 시대에 뒤처지는 회사. 이런 이미지가 좀 박혀 있을 겁니다. 다 모두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지금 현재 그 최근에 실적이 조금 나오는 부분은 물론 티볼리, 뭐 코란도 이런 쪽인데 최근에 보면은 차박, 여러분들 차박 쪽 아시죠? 차에서 이제 우리 흔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에 못 나가다 보니까 이제 자연의 국내 여행을 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여기에 호텔이나 이런 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 불안하니 내 차에서 차겠다. 그래서 차박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거기에 따라서 쌍용차의 실적이 지금 올라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렇게 지금 전기차 플랫폼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 쌍용차는 앞으로 크게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이번에 BYD 그죠? 그래서 BYD가 현재 국내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 뭐 이 전기차 판매량이나 캐파는 거의 최고예요. 테슬라보다 더. 그런데 그 회사와 어떤 그 일을 같이 한다라는 부분 그 정도 모멘텀만 보더라도 저는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워낙 이제 현재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러나 다시 조금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 자리 정도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지부진했던 전기차 분야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차박 트렌드를 언급해 주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고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9위에 자리한 KT 서브마린 살펴보겠습니다. LS전선이 KT 서브마린을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매각 기대감에 옷장 들어 급등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KT 서브마린에 대한 저의 의견은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해주신 어떤 인수합병 얘기로 인해서 피인수설이죠. 자,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몇 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근처까지 갔는데 이 종목도 그런 종목이라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적 케이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한 번씩 급등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 회사를 우리가 투자를 해놓고 지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피인수설, KT 피인수설이 나오면서 LS전선 피인수설이 나오면서 이번에 이제 오늘 장중 상한가도 찍었었는데 거래량이 터진 걸 보니 일단은 이런 피인수설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갈 거로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만 지금 정도 자리면 한 번 정도는 단기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 관점에서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KT 서브마린 단기적으로 다음 장에는 고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마지막에 위치한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어제는 20% 넘게 급락했는데요. 오늘 또 한 번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이 준 탓일까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자, 유나이티드 제약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마이너스 24% 빠지고 오늘도 마이너스 6.81%나 빠졌습니다. 네. 자, 저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고 의견 드리겠고요. 이 유나이티드 제약은 좀 재밌어요. 빠진 이유가. 이제 보면은 어제 대표이사, 그러니까 강덕영 대표이사가 이 경제 채널에 출연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회사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나운서가 대표이사한테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냐, 지금 얼마나 지금 개발이 잘 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표이사님께서, 유나이티드 제약 대표께서 정말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기 힘들다. 정말 이게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자신감 없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주들은 이렇게 대표가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주가 그냥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무려 어제 마이너스 24%나 빠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주식을 그냥 막 이렇게 급등주하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빠졌는데, 예전에 여러분들 예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서정진 회장이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5년, 10년 된 얘기인데 정말 공매도 좀 하지 말아달라고, 정말 공매도와 전쟁을 선포한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막 얘기하고, 그리고 막 화내고 이런 액션을 취하시면서 주주들이 정말 대표이사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졌었는데, 유나이티드 제약도 물론 어제 대표이사의 발언으로 빠졌지만 오히려 이게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솔직하고, 다른 대표처럼 주가 부양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실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악재로 반영된 발언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종목들 의견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네, 현대차는 스탑이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고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어떤 걸 꼽아볼까요? 네, 베스트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 뽑겠습니다. 이거 꽂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유나이티드 제약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리면서 지금 자리 정도는 충분히 저점에서 단기 공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베스트 종목 꼽아주셨고요. 오늘 무료 방송도 켜실까요? 네, 오늘 5시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는 지금의 하락은
그 어떤 하락의 초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만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정도로만 좀 그 확대 해석은 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